너무 좋아요. 그냥 그걸 베껴 쓴다는 게. 짐승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짐승은 발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베껴요? 강아지는 볼펜도 못 잡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 능력을 아름다운 것을 베끼는 데 사용한다? 저는 이것만큼 위대한 수행이 있을까 해요. 우리 큰 스님께서도, 원명 큰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에 정말 네, 저는 100%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주 베껴 쓰고 자주 외우고 또 외운 것을 자주 세상에 대입하는 이 수행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사경은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스님, 저 오늘부터 100일 기도 들어가려고요. 그러면 제가 제발 앞에 100일은 좀 빼라 그래요. 그 100일을 넣어버리니까 99일만 하면 실패한 기도가 돼버리잖아요. 이러지 말라고 제발. 그냥 하세요. 똑같이 사경도 불교 심리학의 가장 큰 메커니즘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힘든 기억이 많으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게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친구는 짝대기를 자기를 때리려고 드는 게 아니라고 알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고 맛있는 것만 줬으니까. 하지만 조건 반사 같은 거예요. 기억의 힘은 그렇게 강력하거든요. 옛날에 저런 거에 얻어맞았던 기억이, 아픈 기억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볼 때 두려움이라는 견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팀장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지.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대답하는데, 그거는 좋은 기억이 많이 들어가면 나쁘게 뭐라고 얘기해도 누군가가 험담을 해도 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힘든 기억을 많이 준 분이 팀장님이었다면 아무리 제가 팀장님 칭찬을 해도 부설님한테는 그렇게 안 들릴 거예요. 아이고, 몰라서 하는 소리네. 너도 당해봐라 이런다. 맞죠? 그러면 우리의 견해는 기억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힘들고 이 회사가 힘들고 이 일이 버겁고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것들은 나의 견해잖아요. 난 저거 힘들다고 생각해. 나에겐 이게 힘들게 느껴져. 라고 하는 거는 내 견해인데, 견해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기억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되거나 회사가 잘못되거나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요즘은 그 자제분들이 집안에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특히 이제 외동으로 크거나 막내로 큰 친구들은 요즘 부모님들의 교육법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애들을 훈계하거나 다그치는 게 잘못된 교육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근거 없이 하면 잘못된 거지만 저는 그것도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틀렸다라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런 교육을 안 받아본 친구들이 군대에 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그러면 그 친구에게 군대는 어떤 곳일까요? 지옥이죠. 부조리 투성이고요. 여기는 인간의 집단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곳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 동생도 스님인데요. 해인사 출가하셨거든요. 근데 17살에 출가했다가 나중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 안 힘들었냐니까 캠핑 온 것 같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뭐가 제일 좋았냐니까 밥을 3끼 주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과연 그 스님한테 군대는 힘든 곳이었느냐? 놀이였대, 놀이. 너무 재밌었대요. 총도 쏘고 수류탄 던져갖고 너무 재밌었대요. 과연 객관적인 나쁜 곳, 객관적으로 정말 이것은 없어져야 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할 것이냐. 저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따라다니지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옳고 그름은 내 외부에, 나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견해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누가 제일 간절하게 하냐면 은퇴하신 분들이 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남성분들이. 선생님, 옛날에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랬대요. 무언가 불편하거나 일이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는 것의 요인을 상대방한테 찾았대요. 평생을. 근데 어느 날이 되니까 찾다 보니까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은 잘못돼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지만 핑계댈 게 없어지니까, 은퇴를 해버렸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평생을 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정의와 불의 이런 것들이 내 견해 속에만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견해는 절대적으로 기억에 의지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화합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로 삼고 그 견해가 맞다라고 우기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강의를 할 때 견해와 기억의 구조를 설명하고 당신에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당신의 기억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억은 당신이 갖고 온 게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와서 나중에 얻어진 겁니다. 그럼 기억은 나일까요, 남일까요? 오, 굉장히 깊은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 거는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백지였잖아요, 나올 때. 한국말도 모르고 나왔는데. 그러면 기억의 내용은 전부 다 세상에 의해서 얻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하면서 집어넣었잖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보살님 말이 맞기도 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갖고 온 건 아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내가 될 수 없다고, 기억은. 그러므로 기억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견해도 내가 될 수 없다.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나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끝마다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만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저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묻지 않아도 우리 삽살개는 묻지 않아도 옛날에 아팠구나. 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출발선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알고 출발했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야, 쟤는 왜 저런데? 하면서 구업을 짓는 거예요. 남 욕하는 업을 짓고 야, 걔 진짜 짜증나지 않냐? 라면서 사실 진짜 짜증나는 나쁜 기억은 자기 기억 속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남한테 욕을 하면 그 욕과 가장 가까운 귀는요, 내 귀예요. 여기 제일 먼저 들어와요. 온 우주에서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욕하면. 내 기억을 더럽히면서도 나는 남을 욕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치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니 발 디디는 데마다 진흙탕이고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아파지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불행한 결과가 오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불편한, 힘든, 고통스러운 이런 씨앗들이 제가 감히 나의 견해 속에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세상의 부조리가 왜 없겠어요. 바꿔나가야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내 견해가 부족해서 내 견해의 수준이 낮아서 행복을 행복으로 볼 수 없다면 과연 그게 세상의 잘못이겠느냐라는 전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필사를, 그러니까 사경이라고 하죠. 네. 도각선의 사경 횟수다라고 화연 스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요즘 예. 좀 안 하시더라고요. 영상 계속 올라가고 예, 있네요. 올라가고 있는데 월가 스님이 게을러서 편집을 안 하고 있는 아, 그렇고 예전만큼 안 올라가서 멈추셨나 생각이 들었는데. 항상 저희는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면서 살아요. 이거 꼭 넣어주세요. 아, 사경 횟수다라는 프로도 하시고 또 밴드에서 계속 인증도 올리면서 이거 되게 수행의 방법으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불자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필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좋은 글귀도 하는 문화가 좀 트렌드인데 그렇죠. 사경이 되었건 필사가 됐건 스님께서 그걸 좋다고 생각하시는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네. 우리 큰 스님께서 쓰신 이 책도 정말 소중한 책이고 저는 세상에 많이 읽혀지고 또 함께 따라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경이라고 할 때 그 사자가 혹시 한문으로 뭔지 아세요? 베끼다. 베낄 사자예요. 네. 맞아요. 진짜를 베낀 거는 가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를 베꼈다. 그러면 한문으로 바꾸면 뭘까요? 베낄사. 진짜는 뭐라 그러죠? 한문으로? 사진. 그게 사진이라는 한자. 사진 찍잖아요. 진실된 것을, 진짜를 베낀 게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한문이 그거예요. 사진. 제가 사경에 대한 거를 어른께 여쭤봤을 때 저희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베끼는 거야, 경전을. 종이에 베끼는 것도 베끼는 거. 경을 보면은 돌에다가 새기는 것도 베끼는 거. 심지어는 모래밭에다가 쓰는 것도 큰 공덕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옷 이런 데다가 쓰는 것도 아주 귀한 사경이다.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경전을 진짜로 베낀다. 진실되게 베낀다면 어디다 베껴야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다 베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마음속에다가 부처님의 경전을 베끼는 것이 전 진정한 사경이라고 생각해요. 손으로 쓰는 것도 사경이지만 내 마음속에다가 이 위대한 가르침을 베껴 넣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경이라고 전 배웠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종이에는 안 쓰겠냐는 거예요. 종이에 써야죠.
제가 뭐 패드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갖고 다니지만 전 여기도 써요. 좋은 굵기가 나오면 경전 보다가 그러면 한글로만 쓰는 게 아니고 한문을 일부러 찾아서 따라 써봐요. 한문 공부도 물론 제가 하고 싶어서도 있지만 너무 좋아요. 그냥 그걸 베껴 쓴다는 게. 짐승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짐승은 발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베껴요? 강아지는 볼펜도 못 잡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 능력을 아름다운 것을 베끼는 데 사용한다? 저는 이것만큼 위대한 수행이 있을까 해요. 우리 큰 스님께서도, 원명 큰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에 정말 네, 저는 100%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주 베껴 쓰고 자주 외우고 또 외운 것을 자주 세상에 대입하는 이 수행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사경은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스님, 저 오늘부터 100일 기도 들어가려고요. 그러면 제가 제발 앞에 100일은 좀 빼라 그래요. 그 100일을 넣어버리니까 99일만 하면 실패한 기도가 돼버리잖아요. 이러지 말라고 제발. 그냥 하세요. 똑같이 사경도 나는 1번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다 쓸 거야. 이러지 말고 읽다가 좋으면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 또 좋으면 또 쓰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경전이, 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내 가슴 속에 다 베껴지는 사경이 이루어질 거고 그때 되면 내가 이 사경된 바를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스승의 자리에 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쓰는 시간 자체 있죠. 이 물리적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고요. 그리고 그 수행을 함에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는 이것도 큰 저는 공덕이라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걸 베껴서 내 마음속에 사경하고 외움으로 해서 그거를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수행이 아닐까. 그래서 사경을 좋아합니다. 저도 즐겨이 하고요. 하지만 저는 1페이지부터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아하고 네, 그냥 보이는 대로 너무 멋있어. 그럼 적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사경을 해요. 사경 그러면 꼭 꽉 채워야 된다는 부담. 완벽주의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내 발목을 잡고 사경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요인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렇게 되는 거를. 그러지 말고 볼펜도 사경한다고 볼펜도 엄청 비싼 걸로 사요. 또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지 말고 볼펜이든 연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갖다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제가 강의할 때 저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리거든요. 네. 아시죠? 스님 별명도 알고 있습니다. 보카소라고. 네, 왜냐면 그림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되게 못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그림은 그림이에요.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건 없어요. 그건 보는 사람 눈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았을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 그림을 보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그림이에요. 맞죠? 그림 그려서 남 웃길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몇 개 그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웃기 시작하면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농담으로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거랑 똑같이 사경도 글씨를 잘 쓰니 못 쓰니 여기로 들어가면 사경의 목적은 글씨를 잘 쓰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내 가슴 속에 새기는 거예요. 베끼는 거. 그런 의미로 볼펜에 대한 부담, 글씨체에 대한 부담, 노트도 왜 그렇게 비싼 거를 사요 도대체. 노트에 대한 부담, 매일 해야 된다는 부담 이런 거를 다 버리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펴보고 좋아 그러면 쓰는 거예요. 지하철이든 어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내 마음에다가 베낄 수 있다면 정말 위대한 수행자의 수행이다. 최고의 수행이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해서 그런 네. 것 같아요. 사경.